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을 특정인에게 매각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집회에 나선 축산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매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16개의 명칭을 놓고 두 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천수만대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는 서산 대상공단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안에선 송화가루를 활용한 소금 생산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에만 생산되는 송화소금 생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 축산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푸른축산조합원과 홍성을 비롯한 8개 시군의 축산인 50여 명이 14일 홍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홍성군이 공유재산법 등 법규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했다며 이를 무효화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홍주미트 경영 지배 구조의 균형이 상실됐으며 소액주주인 지역 축산인들은 경영 참여는 물론 권리와 이익까지 배제됐다는 주장입니다. 또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재무회계부서 직원을 지역 축산인이 아닌 비전문가로 채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익을 위해 설립된 만큼 지역 축산인과 주민들에게 공개 매각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홍주미트가 좀 어떤 곳이길래 이 축산인들의 반발이 심한 건가요? 매각이 되기까지의 좀 과정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홍주미트는 홍성군이 보유한 축산물 종합처리장인데요. 가축의 도축, 가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가를 절감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습니다. 홍성군과 인근 8개 시군의 170여 개 축산 농가가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홍주미트 설립에 참여했는데요. 공익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면서부터입니다. 26.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홍성군은 2016년 2월 푸른축산 대표이사와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31만 2,180주를 주당 만원의 발행가로 매각했습니다. 이에 푸른축산 소액주주들은 2017년 말 홍성군이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배임 혐의로 홍성군 수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홍성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홍성군은 그 전에 주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돼 홍주미트 주식 매각이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 군은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 지연과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분류되고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주식 매각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군 차입금 10억 원을 상환받는 등 재정적 손실을 방지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국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태안에선 송화가루를 활용한 송화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송화소금은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에만 만들어지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태안 송화소금 생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캘 수 있는 송화소금은 태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염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송화소금을 직접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태양이 뜨거운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비교적 흐린 날씨에도 하얀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어김없이 염전으로 향합니다. 소금을 캐기 위해선 장어와 밀대가 필수. 밀대로 연판을 밀자 누런 빛깔의 소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점 수북히 쌓여가는 소금만큼 얼굴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소금 캐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금을 보시면 약간 노란빛깔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송화소금이라고 이 천일염에 송화가루가 더해진 소금입니다. 태안반도는 산림의 90%가 소나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화소금을 만드는 최적지로 꼽힙니다. 4월과 5월에 풀풀 날리는 송화가루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켜 봄철 불청객 취급을 받지만 염전에선 오히려 반가운 손님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보시다시피 전부 뺑도로 다 소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화가루가 날라가지고 염전으로 날아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자연 착상이 되는 거예요, 소금에. 태안에선 1년 중 10개월 동안 천일염이 생산되는데 송화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이맘때 일주일에서 최대 보름 정도만 생산됩니다. 때문에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2배가량 비싼 20kg당 15,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송화소금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할 때 이용하면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부들은 다 음식에 다 하죠. 근데 이제 송화가루는 당분간 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네랄 같은 것이 더 풍부하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 좀 좋아하죠. 노란기가 그대로 있어갖고 송화가루 그대로 있어요. 송화가루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루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영양가 그대로 있는 거지. 천일염 중에서도 명품 소금으로 인정받는 송화소금. 태안반도의 천일염에 송화가루와 농부의 땀이 더해져 귀한 소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대산공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서산 대산공단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최근 대산공단에서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부터 한화토탈 화염 발생, LG화학 검댕 분출, 현대오일뱅크 유해 유증기 누출, KCC 화재까지 이어져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 의원은 단 10개월 만에 대산 5사가 돌아가면서 사고를 냈다며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산시가 나서 대산공단 전체 산업 설비를 점검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축소 은폐 왜곡은 반드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잦은 사고가 대형 화학사고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대책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증설은 끊이지 않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비례하여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당장 필요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서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경아 의원은 서산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세계 최악이라는 OECD의 발표를 언급하며 대기오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위치해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고 원인을 규명하기에 최적지라는 주장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석유화학공단 및 제철단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성되는 국내 미세먼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석동에 신축 중인 충청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와 연계하면 대기오염 물질별 원인 규명과 함께 미세먼지의 종합적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는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가 곧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자세한 경기 일정과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 체육정책팀 박경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이번 도민체전의 자세한 일정부터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 군내 25개 경기장에서 충남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5월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19일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피어나는 서천의 꿈, 하나되는 도민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된 도민의 역량으로 펼쳐지는 체육축제가 되겠습니다. 제7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는 서천군 개청 이래 서천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도단위 대규모 행사이자 생활체육 대회와의 비통합 대회의 마지막 대회인 만큼 도체육회와 서천군이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서천군에서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각 종목 경기장별로 개보수를 모두 완료했고 최근에는 곳곳에 차색 도색 등과 더불어 경기장 주변 그리고 성화 봉송로 등의 대대적인 환경 정비 또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 위생점검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일에는 도민체전에 종사할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 좀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71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경기 종목은 검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등 총 19개 종목이며 15개 시군에서 총 7,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고 5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관전 포인트로서는 일단 모든 종목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로 수준 높고 열정적인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야구 일반부에서 우승 후보인 당진시와 천안시가 17일 1회전 경기가 개최되고요. 또한 배드민턴 여자 일반부 우승 후보인 서산시와 당진시가 역시 17일 1회전에 격돌하게 되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당진과 천안의 야구 경기 그리고 서산과 당진의 배드민턴 경기를 꼽아주셨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경기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도 열린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 기간 중에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16일 개회식은 행복한 서천, 희망찬 충남이라는 주제로 식전 행사에 공군 특수비행단 에어쇼, 군산 시립합창단, 그리고 군립예술단, 해군 군악대 공연 등 준비되어 있고 식후 행사로는 장윤정, 마마무 등 유명 가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천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19일 폐회식에서는 바람, 호프,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밍크, 전혜진 등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천 그리고 대회 기간 중 하이라이트 영상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고 종합순위 발표 및 시상 그리고 대회 기전달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대회는 태안에서 열렸는데 시군별 성적이 좀 어땠습니까? 지난해 개최지였던 태안군이 천안시를 밀어내고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천안시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서산시가 종합 3위를 차지하며 시군의 명예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취상으로는 태안군이 지난해 대비해서 11,800점을 끌어올려서 1위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서천군이 4,450점, 홍성군이 2,500점을 올려서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린 바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으로는 청양군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71회 충남 도민체전은 지난해 아쉽게 종합 우승을 놓친 천안시가 우승기를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종합 3위를 차지했던 서산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종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이번 제71회 도민체전이 충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이 개최될 서천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한산모시의 고장이기도 한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근처의 유명 관광지들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선수들 응원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체육정책팀 박경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버스노조가 1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세종지역 자동차 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파업 하루 전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1,690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파업을 우선 철회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버스업체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인상할 계획이라며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 명칭을 놓고 두 지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천수만대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다리 명칭을 천수만대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 해당 연륙교를 놓고 태안구는 솔빛대교로, 보령시는 원산대교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지명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심의 의결에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충남방송과 청운대학교가 14일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방송 박미숙 대표와 이우정 청운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방송은 청운대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운대학교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두 기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처장님들과 여기 국장님들 또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 협약이 어떤 조그마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 현장 실습,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그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충남방송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낮 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은 현재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들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기엔 역부족,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가운데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황색이든 적색이든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의 경우 항상 일시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역시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도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블랙박스 차량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냅니다.
직진하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교통 질서에 필요한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와의 약속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진입하는 방어 운전 습관을 가져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년 상반기 충남형 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13일 오전 실국 원장회의에서 노선버스 파업 움직임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장기적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서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충남 등 지역버스 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역버스 노조는 모두 193개의 버스회사 소속으로 파업할 경우 17,90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 인력 확충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양 지사는 파업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중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같은 근로 형태는 물론 노선 운영 방식과 버스 운행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충남형 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도민의 효율적 이동권 확보와 경영 건전성 확보, 중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의 지방 중추 행정 중심지로 계획된 내포 신도시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겪게 된 불합리와 앞으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추진될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추가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12일 도에 따르면 앞서 충남은 도내 영기군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영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2012년 기준 인구 9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면적은 399제곱킬로미터, 지역 총생산은 1조 7,994억 원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국가 차원의 보완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충남은 10개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추진된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됐고 이어진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혜택과 각종 기관별 지역발전 기여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31개 분야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충남이 이 같은 혜택에서도 제외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세부 사업에 올랐고 여당의 당론 채택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충남 세종 건설단체 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여러 단체들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도내 15개 시군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의견을 한데 모았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3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로는 폭언과 욕설이 1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6건, 교사 성희롱 9건이었습니다. 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30건으로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출석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2019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슬로건이 매운맛에 끌리다 청양멋에 반하다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슬로건 공모에는 전국 170여 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전 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서산시 민간인 근로자 산림치유 힐링 워크숍이 14일까지 이틀간 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공무직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과 청풍호 모노레일 등의 체험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쌀의 해외 시장 공략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에 당진쌀 10톤을 수출한 데 이어 이달까지 총 40톤에 달하는 당진쌀을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당진시는 오는 10월 중 싱가포르 현지에서 당진쌀 시식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해외 수출을 위해 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안 몽산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치유 복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양치유연구단 광주보건대학교 팀이 참여했으며 대사증후군 위험군을 대상으로 염지하수 족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양치유단지 조성 시 적용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안군은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장수의자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수의자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쉬어갈 수 있는 접이식 의자로 횡단보도 앞과 신호등 인근 10곳에 설치됐습니다. 홍성군은 장수의자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을 비롯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도지사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5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사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5일 오전 11시 40분 더스타 웨딩홀에서 열리는 행정동의회 5월 원래회의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5일 오전 11시 청남면 사무소 광장에서 열리는 청남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잔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 낮에는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0도, 당진과 서산이 12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5도, 당진과 서산이 26도, 청양과 홍성이 27도, 예산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꺼운 빨래하시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